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 아득한 1500년 전의 역사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자, 오늘은 바로 그 고대의 소리 DNA를 추적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언어 추리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두드러지다, 그리고 일본어 토도로크. 하나는 무언가 툭 튀어나와 돋보이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천지를 울리는 굉음이나 명성을 뜻하죠. 완전히 다른 말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둘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쌍둥이라면요? 이 둘 사이에는 무려 1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특별한 소리의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해요. 소리 속에 마치 화석처럼 굳어버린 1500년 전의 역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대의 목소리는 결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바로 언어 화석이 되어서 오늘날의 일본어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죠. 그러니까 1500년 전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일본어의 근간을 이룬 그 고대 한국어의 흔적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 증거, 바로 이 세 개의 언어 화석입니다. 비치다가 어떻게 우쭈루가 됐는지, 삐져나오다가 이주루로, 그리고 마침내 두드러지다가 어떻게 도도로쿠로 변했는지, 지금부터 이 단어들의 DNA를 하나하나 추적해서 그 비밀을 밝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암호 해독을 시작해 볼까요? 이 암호를 풀려면 일종의 해독서가 필요하겠죠? 바로 소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언어학적 법칙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다치츠테토 원리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고대 한국어의 치 발음이나 단어 끝에 디귿 받침 소리 있잖아요. 이게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거의 예외 없이 쯔 소리로 바뀌는 아주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사요 잘가 법칙입니다. 이건 한국어의 죄의 소리가 일본어로 건너가서 즈 소리로 안착하는 규칙이죠.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강력한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고대의 소리를 해독할 준비 다 되셨나요?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암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비치다의 비, 이 입술 소리 부가 일본어로 가면서 부드러운 우 소리로 변하고요. 치는 방금 배운 다치츠테토 원리에 따라서 그렇죠, 쯔가 됩니다. 자, 그럼 합쳐보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우쭈. 일본어로 비치다를 뜻하는 단어 우쭈로의 핵심 어근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손에 쥔 이 법칙들을 가지고 미스터리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본 신화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이즈모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칠 시간입니다. 이즈모, 일본의 모든 신들이 모인다는 신화의 심장부이자 일본 역사의 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성스러운 땅의 이름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신성한 이름의 진짜 기원이 사실은 일본어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이 이름 속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고대인의 목소리가 그대로 잠들어 있다면요? 그 비밀은 바로 이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자, 이즈모를 한번 분해해보죠. 먼저 이즈는 우리말 삐져나오다의 삐져에서 온 소리입니다. 아까 본 사요 잘가 법칙에 따라 저가 즈로 바뀐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모는 구름의 문 소리가 남은 흔적이에요. 이 두 소리를 합치면 삐져나온 구름. 바로 이것이 이즈모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소름 돋게도 딱 들어맞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에 이즈모를 묘사하는 첫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야꾸모 타츠. 8겹 구름이 뭉게뭉게 솟아오르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해독한 이름의 뜻, 삐져나온 구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무려 1200년 전의 기록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 나오는 솟아오르다라는 뜻의 타츠 보이시죠? 이건 역시 한국어 돋다에서 유래했습니다. 돋다의 받침 디귿 소리가 다치츠테토 원리에 의해 쯔로 변하고 앞에 있던 디귿이 티읕으로 강해지면서
타츠가 된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대체 이 모든 언어의 이동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1500년 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험한 바다를 건너 자신들의 언어를 새로운 땅에 이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증거는 단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바다에 있습니다. 한반도 동해안에서 출발하는 해류는요,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본의 이즈모 지역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인공위성으로 추적해봤더니 신라 해안에서 출발한 표류물이 별다른 동력 없이도 정확하게 이즈모에 도착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언어의 길이 바로 이 바닷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고속도로를 타면 신라에서 이즈모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48시간, 이틀이면 충분했어요. 고대인들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여정이었던 거죠. 이 과학적 사실은 일본의 역사서와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즈모 땅의 주신인 수사노우, 그리고 신라의 왕자였던 아메노히복고, 이들 모두 신라에서 이즈모로 건너왔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거든요. 언어학, 해양학, 그리고 역사학, 서로 다른 세 개의 지도가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의 법칙, 신화 속의 이름, 그리고 바다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증거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우리 눈앞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역사의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5세기 신라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바다의 고속도로를 타고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바다 위로 거대하게 삐져나온 구름을 보고 자신들의 말로 그 땅의 이름을 이주모라고 지었죠. 8세기에 이 이름은 역사서에 기록됐지만 그 본래의 한국어 뜻은 시간 속에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세기, 바로 우리가 그 잠들어 있던 언어 화석을 다시 발굴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기상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 새겨진 결코 지울 수 없는 언어 화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대의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을 위해 소리 속에 교묘하게 설계해둔 위대한 유산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전부 화석이라면 우리는 과연 또 어떤 역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잊혀진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